오늘 사용되는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BS 수능 특강 확통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출이랑 EBS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둘 다 중요한데 EBS 문제가 기출이랑 조금 결이 다르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EBS는 평가원스럽지 않아 하고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BS에서도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EBS 교재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BS 문제를 제 마음대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매번 나오는 정형적인 문제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어느 기본서나 문제집을 사도 항상 있는 유형, 내지는 항상 모의고사에 나오는 유형, 이런 거는 사실 이미 다 풀 수 있으셔야 되고 제가 같이 할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각자 이제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유형이 아직 어려운 학생들, 그러니까 쌤 B단계가 어렵다 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골라서 풀기보다는 정형적인 문제를 연습을 스스로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공식이나 내용은 아닌데 문제 풀 때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복조합 공식, NHR 공식은 어느 책에서나 다 배우는데 뭐 3의 배수 판정법 이런 거를 배우진 않지만 문제에 자주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문제에 많이 쓰이는 테크닉들, 이 녹여져 있는 문제를 오늘 조금 살펴볼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EBS에 조금 새롭거나 독특하거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연계 교재인데 안 보고 넘어가기는 찝찝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이게 제가 골라본 문제들인데요. 자, 보시면은 챙길 게 있는 문제라는 제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스로 풀어볼 문제라고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챙길 것이 있는 문제가 아까 두 번째라고 했던 문제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서 제가 짚어주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 것들, 자주 쓰는 테크닉이거나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골라둔 문제가 여기 챙길 것이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풀어볼 문제는 굳이 제가 찝어볼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어렵거나 독특하거나 새로워서 시험 전에 혹시 안 풀었으면 이거는 풀어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풀어볼 문제는 제가 문제 번호만 써놓을 거고요. 챙길 것이 있는 문제는 다 풀어드리진 않고 포인트만 짚으면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EBS가 제가 이걸 편집해서 배포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블로그에 지금 첫 페이지 문제 리스트 있는 것만 올려드릴게요. 뭐 뒷부분도 드릴 수 있으면은 공부하실 때 편할 것 같긴 한데 사실 다 갖고 있는 책들이니까 이거 보면서 페이지 같이 넘기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아니면 댓글 해주시면은 제가 엄청 기쁜 마음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 않고 이 문제에서 제가 짚고 싶은 부분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른 5개의 접시를 원모양으로 배치하고 그 위에 냅킨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5자리가 있는 건데 5개의 접시 자체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접시를 배치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의자 자체가 서로 다른 거라서 의자에 이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5개의 접시를 놓는 방법은 5-1팩, 4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냅킨을 올리는 방법들을 여기다가 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를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이게 3의 5제곱인지 5의 세제곱인지 문제에 따라서 갑자기 헷갈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거를 사람이냐 물건이냐로 뭐를 지수에 쓰고 뭐를 밑에다가 쓸지
생각을 하시면 이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함수로 따졌을 때 정의역과 공역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왜 함수냐라고 하면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중복 선택이 가능한 게 뭔지, 사람인지 스티커인지, 아니면 미선택 가능한 게 스티커인지 사람인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저희가 중국집에 가서 메뉴를 고른다 치면은 사람이 기니디 3명 있고요. 메뉴가 이렇게 5개, 1, 2, 3, 4, 5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기억이 이렇게 1을 골랐는데 니은이 1을 중복해서 고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공역은 이렇게 중복해서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디귿이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함수는 한 군데씩 가야 되거든요. 난 안 먹을래 이런 게 이제 없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얘는 미선택이 불가능하고 이쪽은 미선택이 가능해요. 3, 4, 5는 선택이 안 됐죠. 그리고 중복이 공역에선 중복이 되는데 정의역에선 중복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디귿이 나 2번도 먹고 3번도 먹을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함수에서. 반대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재가 남아서 학생들에게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5개의 교재가 있고요. 학생이 기니디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교재를 남김없이 3명 학생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안 돼요. 그냥 왼쪽이랑 똑같이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교재가 중복됐는데 교재 1을 기억 리언한테 둘 다 줄 수는 없잖아요. 한 권씩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3, 4, 5 교재가 남잖아요. 남김없이 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재를 주는 입장에서는 1번을 기억한테 주고 2번도 기억한테 줄 수도 있죠. 심지어는 전부 다 기억한테 줄 수도 있겠죠. 자, 요건 너무 심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교재는 중복이 안 되는데 받는 학생은 중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학생이 선택 안 될 수 있는데 교재는 다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복이 가능한 학생이 공역이고 하나씩 꼭 선택해야 되지만 중복이 안 되는 교재는 정의역이다. 그러니까 왼쪽이 공역이고 오른쪽이 정의역인 거죠. 그러니까 좌우가 바뀐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정의역이 사람이 3개, 공역 원소 개수가 5개죠. 이때 3의 5승이에요? 5의 3승이에요? 사람이 메뉴를 고른다. 5의 3승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때는 교재가 학생을 고르는 거죠. 오른쪽이 정의역인 거죠. 학생이 공역이니까 공역 원소 3개죠. 그러면 3의 5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집합이 나왔을 때 경우의 수를 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은 편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경우 셋 다 풀진 않을 거고요. 자, 첫 번째는 교집합 원소가 2개다라고 했으면은 그러니까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영역에 넘버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교집합이 2개가 원소 2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2번에 2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체 8개 중에 2번에 들어갈 거 골랐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남은 원소가 몇 개냐면 6개죠. 6개가 남았는데 걔네가 어디 갈 수 있냐면 합집합해서 전체가 돼야 되니까 4번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1번, 3번 중에 들어가면 되는데 총 6명 나머지 6개 숫자한테 둘 중에 어디 들어갈래 하면은 2의 6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1번, 3번 중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풀지는 않고 표현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보시면은 AB가 배반 사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고 영역이 1번, 2번, 3번 영역 이렇게 표현해서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A가 B에 속한다 라고 했으니까 A를 이렇게 그리시고 B를 이렇게 그리시고 1, 2, 3번 영역으로 나누어서 푸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어떤 숫자들을 더하거나 곱했을 때 나머지를 물으면 직접 더하지 말고 나머지끼리 더하거나 곱하셔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차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데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미 아는 내용이면 조심할 부분만 짚으시면 되겠고 모르시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차 같은 경우에 이제 4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 볼게요. 13 빼기 2를
4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면은 이게 숫자가 커지면 직접 빼기가 귀찮겠죠. 그러면은 얘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요. 얘를 4로 나누면 2는 나머지가 2니까 그걸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조심할 부분은 뭐냐면 4로 나오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여기 4를 더하거나 빼주면서 4로 나눈 나머지면은 0, 1, 2, 3 중에 하나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를 더해서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거나 곱할 때도 그거는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3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4로 나눈 나머지가 2일 확률이다. 그러면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결국 0, 1, 2, 3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이겠죠. 그러면 1, 2, 3, 4, 5, 6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0, 1, 2, 3이 되겠죠. 합하거나 곱할 때는 이제 합하거나 곱했을 때 나머지끼리 합하거나 곱했을 때 나누는 숫자 4보다 넘어갈 때는 다시 그만큼 4를 빼주면 되거든요. 그건 여기서 한번 연습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위가 3개면 기준을 한 개 잡아서 그거를 가장 클 때, 그러니까 3개를 여기 몰빵했을 때라고 하시면은 나머지가 0인 거 3개를 더해봤자 나머지 2가 안 나오죠. 이건 안 되네 하면서 조금씩 줄이면서 나가거든요. 여기 이제 2개라고 했으면은 나머지 1개를 했을 때 나머지 2가 되려면 여기 하나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개인 거 이제 다 끝났고 그 다음 여기를 1개로 잡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이제 제일 크면 2개겠죠. 그래서 얘를 2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되나? 보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거에 나머지가 1인 거 2개 더하면은 나머지가 2가 되겠죠. 그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얘를 한번 줄여봐요. 얘를 1개로 줄이면 일단 2개 더하면 나머지가 1이죠. 나머지 1개를 여기 주든 여기 주든 더했을 때 나머지가 2가 안 되겠죠. 3이나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되네. 그럼 다시 여기가 0이고 여기에 2개이면 될까? 해보시면은 이거 2개 더하면 나머지가 4, 얘까지 더하면 나머지 0 해서 4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되네. 얘를 1개 줄여보고 그럼 남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한번 줘보는 거죠. 그러면 다 더하면은 나머지가 5인데 나머지가 5일 수는 없으니까 4를 빼서 1인 거죠. 그럼 얘도 안 되네. 그럼 얘가 0이면 되나? 그때는 여기가 2개가 돼야 되겠죠. 이때는 어때요? 되겠죠. 왜냐면은 3이 2개면 6인데 얘는 0이니까 더해봤자 6이고 나머지가 6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4를 빼서 다시 2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기준을 잡아서 조금씩 낮추고 그 다음 거 제일 큰 거부터 다시 낮추고 그럼 여기서 0인 거부터 해봐야겠죠. 얘가 3인 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안 되죠. 그러면 여기가 2인 거를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럼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인 건데 해보시면은 둘 다 어때요? 안 되죠. 그러면 다시 안 되니까 여기 1일 때 보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게 2개니까 여기 2개인 거 하나인 거 1, 0, 2인 거 이렇게 한번 전부 다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면은 중간에 것만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1, 1, 1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되는 게 이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실수하기 좋으니까 꼼꼼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결국 한 번 이동할 때 상하 좌우를 한 칸씩 이동하는 거 상하 좌우 중에 하나 골라서 한 칸씩 이동한다는 뜻이고요. 5번 이동했는데 2콤마일을 간다라고 했는데 2콤마일을 가장 빨리 가면 3번 움직이면 되겠죠. 오른쪽, 오른쪽, 위 이렇게 가면 2콤마일에 도착하겠죠. 근데 5번 만에 간다는 거는 중간에 쓸모없는 낭비 움직임을 한번 한다는 건데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위로 갔다가 밑으로 오는 지금 라이트 업, 레프트, 다운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배치하는 방법, 얘도 배치하는 방법 해서 경우의 수를 세시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처음으로 2콤마일에 도착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배치를 하는데 뭐 RRR, UL 이런 건 되겠죠. RR, UL 움직여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근데 얘를 이제 배치할 때 만약에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RR, URL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른쪽, 오른쪽, 위,
하면 사실 이미 여기 도착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갔다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미 도착했으니까 처음으로 5번 만에 도착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는 다시 빼주셔야겠죠.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은 케이스 나누기인데 사실 이거는 한 가지 내용으로 좀 엮기가 힘든데 그냥 문제에 따라서 직접 그 손으로 공식 없이 그 상황을 나누어서 각각 이렇게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9월 달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죠. 9월 29번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본인이 직접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경험치를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공식으로 못 풀겠구나. 직접 세야지. 직접 경우를 나눠야지.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게 되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언제 그거를 이제 언제 직접 경우를 나눌 것인가 그리고 최대한 이쁘게 나누기 이런 것들이 경험치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게 같은 종류 음료수 3개를 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거를 공식이 있어요. 중복조합이 있는데 근데 빵도 같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3개를 3명한테 주는 거를 공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직접 3개, 0개, 0개, 2개, 1개, 0개, 1개, 1개, 1개 주는 경우를 이렇게 3가지 경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빵을 각각의 경우에 나눠주는 걸 공식으로 풀어야지 쉽게 풀리거든요. 아무튼 이건 이미 나왔던 문제라 뭐 이게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우의 수 문제는 케이스를 직접 나누어 푸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직접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사탕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같은 종류를 나누어 주는 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복조합에서 많이 풀었는데요. 같은 종류의 사탕을 선택하는 거는 처음에 좀 봤을 때 좀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별 내용은 아닌데 지금 보시면 초콜릿 10개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탕 10개 있어요. 여기서 총 12개를 선택하는데 초콜릿은 서로 다른데 사탕은 서로 같은 거예요. 서로 같은 거를 선택하는 게 뭐지? 라고 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12개를 선택한다고 했으면 초콜릿 10개, 사탕 0개 고를 수도 있고 9개 1개 고를 수도 있고 뭐 8개 2개 이런 식으로 쭉 고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초콜릿을 10개 중에 10개 고르는 거는 저희가 보통 C를 쓰는 건 서로 다른 것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10C 10이고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9개 고르는 거 10C 9, 10개 중에 8개 고르는 거 10C 8,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탕이 서로 같을 때 어떻게 고르지? 하면은 사실 그냥 무조건 1이에요. 이게 처음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서로 다 같은 거면은 결국 몇 개를 고르냐만 중요하지 누구를 고르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전부 다 경우의 수가 1인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복조합 문제에서 잠깐만 이 조건 빼고 그냥 다 더해서 8개 8 되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뭐 같은 종류의 사탕 8개를 4명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했을 때 4H8로 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못 받는 친구는 없도록 해라 라고 하면은 2가지 접근이 있는데 이거를 1개씩 미리 줬다 생각하자 해서 4개만 나눠주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상황이면 그냥 미리 1개씩 나눠줬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편한데 상황이 복잡해지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1개씩 준다라고 하면은 A, B, C, D가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고 1 이상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수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치환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 프라임을 도입해서 쓰면은 얘가 1 이상이라는 건 A 프라임이 0 이상 정수, 그러니까 결국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거죠. 저희가 NHR 공식을 쓰는 게 기본이 음이 아닌 정수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0 이상인 정수로 전부 표현이 되게 식을 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식으로 표현해야지 잘 풀릴 때가 있고 미리 나눠줬다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럼 이 문제를 하기 전에 대표적으로 뭐 자연수,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 말고
못 받는 애가 없다라고 하면 자연수가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지금은 x를 한번 써볼게요. x를 x 프라임 더하기 1로 쓰면은 x 프라임이 이제 x가 자연수일 때 프라임은 0 이상 자연수가 되겠죠. 0 이상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홀수라고 하면은 13579 가겠죠. 그때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보통은 저희가 2k-1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게 프라임이 0 이상이라고 했을 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조합 풀 때는 2x 프라임 더하기 1 이렇게 해야지 0, 1, 2, 3 대입했을 때 얘가 홀수가 1357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짝수도 x를 보통 2x 프라임이라 쓰는 게 자연스럽겠지만 그러면 얘가 이제 0 이상이라고 하면은 0, 1, 2, 3 여기 대입하시면은 0, 2, 4, 6 돼서 짝수인데 0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2부터 들어가게 하려면 이렇게 치환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테크닉이 많이 쓰이냐면 이렇게 두 수 중에 누가 더 두 수의 차가 나오거나 대소관계가 나왔을 때 두 수의 차를 새로운 문자로 놓는 게 많이 쓰여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C가 D 이상이다 라고 했으면은 얘를 식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C를 D에서 출발해서 C가 얼마나 더 큰지 모르겠는데 그 차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그냥 다시 C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게 얘를 새로운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0 이상인 숫자가 되겠죠. 여기 X'처럼. 그래서 얘를 C'으로 쓰면은 이제 C'이 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의미하는 정수라고 했고요. A는 조건이 있으니까 A가 홀수니까 2A'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A'이 0 이상 정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가 D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처럼 C를 D 더하기 C'인데 C'은 0 이상인 거죠. 그러면 D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죠. 요거를 원래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2A' 더하기 1 그리고 B 더하기 C 자리에다가 D 더하기 C' 그리고 D를 더해서 8이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A'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D가 2개 있죠. 그러면 2로 묶고 A' 더하기 D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 있고 1 넘어가면은 7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문자들이 전부 다 문자 4개가 전부 다 0 이상이 되는 거겠죠. 의미 아닌 정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복조합 공식을 쓰기 좀 편한 상태가 됐고 이제 여기가 0, 1, 2, 3 4가 되면 곱해서 8이면 7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0, 1, 2, 3이 될 때 이제 각각 중복조합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2가 되려면 얘가 2인 거 중복조합으로 구하시고 얘가 그때 5일 거니까 중복조합으로 또 구하셔서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종종 이게 어떤 수의 배수냐라는 걸 묻기 때문에 배수 판정법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 4, 5 12345를 써놓고 이게 2의 배수냐 3의 배수냐 이런 걸 물었다고 쳐봅시다. 2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끝에가 0, 2, 4, 6, 8이 되면은 짝수니까 2의 배수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전부 다 더하는 겁니다. 숫자들을 각 자릿수를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지 보시면 되고 지금은 다 더하시면 15가 되거든요. 15가 3의 배수냐 해서 맞으니까 3의 배수다 하시면 되는데 이걸 더했을 때 너무 숫자가 또 커서 3의 배수인지 모르겠으면 걔를 또 그놈을 한 번 더 이제 각 자릿수를 더해서 3의 배수인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자릿수 합이 3의 배수냐 이렇게 따지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6의 배수냐라고 물으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면 되겠죠. 1의 자리가 0, 2, 4, 6, 8이면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지 따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소수에 대해서만 배수 판정법을 알면은 소수들하고 사실 거듭 제곱도 알아야 되는데 뭐 2랑 3의 배수 판정법을 알면 6의 배수인지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어떻게 따지시냐면요. 4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인지 따지시면 돼요. 45가 4의 배수냐
아니죠. 네, 그래서 아니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7이나 11도 배수 판정법이 있는데 뭐 불안하시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스럽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를 하자면 이제 5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의 배수처럼 끝자리만 보는 겁니다. 끝자리가 0이나 5가 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한 변수 두 개는 표로 표현하면 좋아 라고 했는데 주사위를 던지든 동전을 던지든 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든 뭐 그런 걸 두 번 할 때 있죠. 그러면은 그런 유한 한 번 했을 때 시행했을 때 결과가 이제 유한한 거일 때 그게 두 개가 나오면 표로 표현하면 무조건 문제를 풀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1, 2, 3, 4, 5, 6 이렇게 유한계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두 번 하잖아요. 뭐 세네 번 하면 표로 그리기가 좀 그렇겠지만 두 번 하면 표로 그려서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면 더해서 4의 배수가 된대요. 그게 언제 될까요? 1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한 개가 3이면 되겠죠. 그 다음은 7이어야 되는데 7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일 때는 2, 그리고 2일 때는 6도 되겠죠. 그리고 3일 때 1, 그리고 3일 때 5도 되겠죠. 뭐 이렇게 빗금이 쳐지겠네요. 그 다음에 4일 때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야. 4일 때는 더해서 8이 돼야 되니까 4,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일 때는 5에다가 3을 더하면 될 거고 6에다가 2를 더하면 될 거고 6에다가 4가 더 큰 6도 되겠죠. 그래서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거는 이렇게 총 9개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 곱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게 얼마인지 여기서 이제 세시면 되겠죠. 1에다가 3 곱하면 안 되고 2에다가 2 곱하면 되겠고요. 2에다가 6 곱하면 되겠고요. 3에다가는 1이나 5를 곱하면 안 되고 4를 곱하면 당연히 되는 거고 5, 3, 15 안 되고 6, 2, 10이 되고 6, 6, 36 되죠. 그러면은 곱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거는 형광 펜 칠한 거 5개네.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리면 아주 편합니다. 네, 두 사건이 이제 독립이라는 거를 계산할 때만 쓸 줄 알고 뜻을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건이 이제 독립이라는 거는 일단 둘 다 확률이 0이 아닐 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 이게 정이고요. 필요 충분 조건으로, 그러니까 같은 말로 이렇게 교집합의 확률이 두 확률을 곱한 거랑 같다. 이게 필충입니다. 그래서 뭐를 정의로 사용하든 상관없는데 이거를 계산할 때만 이거를 쓸 줄 알고 사건의 독립이 뜻 자체가 이거인 거를 좀 잘 모르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봐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A가 뭐냐면 3의 배수 뽑는 거죠. 근데 A 여사건이랑 B, N이 독립이 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A의 여사건을 생각해보면 3의 배수가 아닌 거 1부터 9까지 중에 1, 2, 3 빼고 4, 5, 6 빼고 7, 8 이렇게 되는 거고 BN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3, N 플러스 4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독립이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만족하는지를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A의 여집합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얘랑 같냐? 라는 거고 오른쪽은 계산하기가 편한 게 A의 여집합은 9개 뽑는 건데 그 중에 6개가 있으니까 9분의 6,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B의 n 제곱이 아니고 밑에다가 써야겠죠? 얘는 3개가 있죠?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겠죠? 그럼 이게 9분의 2가 되니까 결국 이 확률이 9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전체 카드가 9개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2개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랑 교집합 원소가 2개면 되는 겁니다. n에다가 뭐 적당히 수를 대입하셔서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n이 1이면 1, 4, 5인데 그러면은 교집합이 1, 4, 5 3개가 다 되니까 1일 땐 안 되는 거겠죠? n에다가 적당히 대입해서 겹치는 게 2개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똑같이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독립 관련해서 한 개만 더 짚고 넘어가면 사실 좀 전에 문제 풀 때 이걸 이용했어도 됐는데 AB가 독립이다 라고 하면은 아셔야 되는 게 여사건끼리도 독립이에요.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AB가
확률이 0과 1 사이일 때 A랑 B가 독립이다 라는 거랑 A 여사건이랑 B가 독립이다 라는 거랑 A랑 B 여사건이 독립이다 라는 거랑 여사건끼리 독립이다 라는 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 아니고 한 개가 되면 나머지가 필충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A, B가 독립이라고 했을 때 얘네 두 개도 서로 독립이라서 왼쪽 거를 이렇게 찢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 질량함수 전부 찾지 않아도 됨이라고 써놨는데 뭐 확률 질량함수,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약에 그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산확률 분포표는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이고. 두 문제 중에 둘 다 간단히 봅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1, 2, 3, 4를 이렇게 배열을 임의로 했어요. 그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번 나왔지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2에서 3으로 갈 땐 커졌죠. 3에서 1로 갈 때 작아졌죠. 이때 한 번 작아졌고 이땐 커지죠. 그럼 얘는 한 번만 작아졌으니까 x가 1인 거고 얘는 이때 3에서 2로 갈 때 작아졌고 2에서 4로 갈 땐 커졌고 4에서 1로 갈 때 한 번 작아졌죠. 그럼 두 번 작아졌으니까 이게 2라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총 4개 있으니까 계속 갈 때마다 작아지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작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가장 큰 게 3인 거고 계속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게 계속 커지면은 작아지는 횟수가 0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표를 이제 뭐 확률을 묻든가 평균을 묻던가 분산을 묻던가 이 표를 이제 완성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찾지 않아도 될 때가 있고 가끔씩은 절반만 구해도 될 때가 있고 내지는 특정 한 개가 찾기가 너무 힘든데 나머지는 찾기가 쉬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쉬운 거 찾고 더해서 1 되는 걸로 얘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전부 다 찾지 않아도 되고 그거를 이제 눈치채는 게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숫자가 작아지는 횟수나 네, 잠깐 끊어졌는데요. 제가 어디까지 말했는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 구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 상황을 눈치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3, 2, 4, 1, 예를 들어볼까요? 작아지죠? 커지죠? 작아지죠? 근데 얘를 반대로 쓰시면 1, 4, 2, 3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쓰면은 커지고 작아지고가 정확히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4에서 1로 작아졌는데 거꾸로 썼으니까 이때는 커지겠죠. 2에서 4로 갈 때 커졌었는데 이제 4에서 2로 가는 거니까 작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3에서 2로 갈 때 작아졌는데 반대로 2에서 3으로 가니까 커지겠죠. 그러면 작아지는 횟수랑 커지는 횟수가 결국 합치면 3이 되겠죠. 그러면은 0번 작아지는 거랑 3번 작아지는 거는 뒤집으면 서로 바뀌니까 확률이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같을 거고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같을 겁니다. 한 번 작아지는 거나 두 번 작아지는 거나 숫자를 좌우 대칭하면 똑같을 거고 그 개수는 같을 거예요. 그러면 절반만 구해도 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게다가 얘는 0번 작아진다고 하면은 계속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1, 2, 3, 4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팩 중에 한 개가 되겠고요. 얘도 당연히 4팩 중에 한 개가 되겠죠. 세 번 다 작아지려면 4, 3, 2, 1이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직접 구할 필요 없이 4팩분의 1 두 개 있죠. 1에서 뺀 다음에 반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공을 떨어뜨리는데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 2분의 1, 오른쪽으로 가는 거 2분의 1. 그러면 여기서도 왼쪽으로 가는 건 그거의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 4분의 1.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4분의 1, 얘가 왼쪽으로 가는 4분의 1을 더해서 얘는 4분의 2가 되겠죠. 2분의 1이라 쓸까요? 4분의 2? 뭐 이렇게 썼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4분의 1이 왼쪽으로 또 가려면 8분의 1. 여기서 4분의 1로 내려왔는데 또 오른쪽으로 가는 2분의 1 곱하면 8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4분의 1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2분의 1 곱해서 8분의 1이죠. 4분의 2가 왼쪽으로 가려면 2분의 1을 곱해서 8분의 2죠. 그 두 개를 더해서 여기는 8분의 3. 얘도 8분의 3이 나오겠죠. 각각에 도착할 확률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 문제는 묻는 게 사실 뭐냐면 공을 여기 3번 넣을 건데
3번 넣었을 때 나오는 곳의 개수를 라지 x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p로 나오면 라지 x가 1인 거고 전부 다 q로 나와도 라지 x가 1인 건데 뭐 ppq 이렇게 나오면 x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이제 넣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출구 개수가 한 군데만 나오거나 두 군데 나오거나 골고루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이거를 다 구하셔도 되지만 다 구하는 것도 나쁘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다 구하는 것보다 언제가 가장 구하기가 쉽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제가 가장 어려운지 쉬운지 생각해서 그냥 한 개는 그냥 1에서 빼는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나온다라고 하면 P만 나오거나 Q만 나오거나 R이나 S로만 나오는 확률인데 그게 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P에 몰빵 되려면 이거 세제곱 하면 되고 Q로 몰빵은 이거 세제곱, 이거 세제곱, 이거 세제곱 한 거를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군데 나오는 확률이랑 세 군데 나오는 경우랑 확률 계산이 뭐가 더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군데 나오는 거를 생각하시면 두 군데가 PQ, PR, PS, QR, QS, RS 이렇게 사시니까 6가지가 있겠죠. 근데 6가지가 끝이 아니고 PQ라고 해도 PPQ도 있고 PQQ도 있고 그러니까 Q가 2개, P가 2개인 게 서로 다를 거고 순서도 그래야 되겠죠. 그 각각을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게 두 가지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가지는 세 군데 나오려면 한 군데 빼고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P 빼고 다 나올 때, Q 빼고 다 나올 때, R 빼고 다 나올 때, S 빼고 다 나올 때 4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여기를 계산하면은 바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 2개 계산해서 1에서 빼서 네모를 구하시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규분포 내용인데요. 정규분포는 핵심이 대칭성 그리고 평균까지의 상대적 거리, 그러니까 몇 시그마 떨어져 있나가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정규분포 다루는 영상은 한 개 제가 올린 게 있어서 오른쪽에 걸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식을 보고 대칭성을 느끼는 겁니다. 평균을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 0.68이랑 0.32는 더해서 1이 되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4 이상 여기 넓이가 0.68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0 이상 이쪽에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 넓이가 0.3인데 여기 넓이가 0.3인데 이게 전체가 넓이가 1이면 0.68의 나머지 여기도 넓이가 0.32로 이 좌우 넓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대칭적이 되는 거고 따라서 4랑 10의 평균 7이 평균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평균까지의 상대적 거리가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32부터 35면은 구간의 길이가 3이고 얘도 35에서 38까지면은 3이죠. 그러면은 보시면 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구간의 길이가 3인 걸로 일정하다 치면은 얘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넓이를 구한다 치면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평균에 가까울수록 그 넓이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길이 구간의 길이 이렇게 3으로 돼 있어서 32, 35, 38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왼쪽 넓이 32에서 35까지 이 넓이가 여기 오른쪽 넓이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애가 평균에 더 가까워야겠죠. 그러면 32, 35, 38 이걸 보고 바로 이제 평균의 위치를 이제 어느 정도 잡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평균이 35면은 이 32랑 38까지 좌우거리가 똑같아서 정확히 넓이가 같겠죠. 근데 왼쪽이 더 크대요. 그럼 평균이 왼쪽에 있는 게 왼쪽에 더 가깝겠죠. 그러면은 35면 정확히 같은데 왼쪽에 더 가까워야 되니까 n값이 35보다 작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구간의 길이가 똑같이 3이죠. 30, 여기 보시면 29, 32, 32, 35예요. 그럼 29, 32, 35. 근데 이번에는 32에서 35. 이 오른쪽이 넓이가 더 커요. 그러면 만약에 평균이 32였으면 여기 두 개가 넓이가 같았을 텐데 오른쪽이 더 크려면 평균이 오른쪽에 더 가까워야 되니까 32 기준으로 오른쪽에 더 가야겠죠. 그래서 평균이 30, 지금 자연수라고 문제를 썼기 때문에 33과 34가 가능합니다.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다를 이용하시면 둘 중에 한 개가 제껴질 겁니다.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이건 뭐 별거는 아닌데 풀다 보니까 혹시 이게 안 보이면은 문제 풀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x를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주면 m 빼고 시그마 나누시면 되겠죠. 그걸 한번 해보시면 12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긴 m 빼시면 m 빼기 12 나누기 시그마인데 이게 지금 좌우가 부호만 다르고 똑같죠? 절대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넓이 똑같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찍혀 있는 게 혹시 안 보이면 이 문제 풀 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표본 평균의 의미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같고 분산은 n으로 나눈 거 아니냐? 요 공식만 아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표본 평균의 의미를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모집단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것이 2, 4a가 되고 그때 확률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크기 2인 표본을 추출한다라는 건 여기서 두 개를 이제 뽑는다는 거겠죠. 두 번을 이렇게 추출하는 건데 그러면 처음 나오는 걸 x1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걸 x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2, 4a 나올 수 있을 거고 2, 4a a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두 번 다 나오면 그 평균은 두 번 다 2가 나오면 2가 될 거고 2랑 4는 평균하면 3, 그 다음에 a랑 2가 나오면 평균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거 하나하나가 표본 평균인데 이것들을 평균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네들의 분산이 이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다시 정리해보면 원래 모집단에 확률 질량함수가 여기 뭐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그러면은 그 두 개를 뽑아서 평균 내면은 2, 3, 4, 5 5는 없고 여기 2분의 a 플러스 2 그리고 2분의 a 플러스 4 그리고 a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x의 표본 평균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고 예를 들어서 2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었다 치면은 얘는 둘 다 2가 나야 되니까 확률이 4분의 1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를 또 채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평균 구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서 분산 구한 걸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 풀지는 않고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표본 평균이 2가 된다는 거는 자, 두 개를 뽑아서 평균 냈는데 2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번 다 2를 뽑아야 되겠죠. 이쪽에서는 2가 못 나와요. 왜냐면은 둘 다 이제 5보다 큰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를 두 번 뽑는 확률이 64니까 한 번 뽑을 때 이제 8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거 된 거고 그 다음에 x바가 3인 확률은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데 2, 4 뽑거나 4, 2 뽑거나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해서 2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확률을 네모라고 하면은 2 뽑을 확률 8분의 1, 4 뽑을 확률 네모. 근데 순서가 2, 4일 수도 있고 4, 2일 수도 있죠. 2배 한 게 32분의 5다 라고 하시면은 자, 4배를 하시면은 이게 8분의 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 표본 평균이 만들어지는 의미 자체를 알고 있어야지 이거를 찾으실 수 있을 거고 뭐 이거는 더해서 1이 되도록 8분의 2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서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점점 커질 거니까 5가 여기 셋 중에 가장 작은 거니까 얘가 5가 되게끔 A를 정해주시면 되겠고 그때 B값 정하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뭐 비슷하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정규 분포가 1번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2번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면은 이제 시그마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시그마가 클수록 중간은 낮아지고 옆으로 이제 더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표준 편차가 더 큰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애초에 이게 평행이동에서 겹쳐지거나 대칭이동에서 겹쳐진다. 그러니까 모양이 같다라고 하면 그 두 그래프는 시그마, 표준 편차가 같겠구나.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F랑 G의 그래프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표준 편차가 같네 라는 거를 이 문제에서 캐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그 외 거는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챙길 것이 있는 문제들 한번 같이 해봤고요. 스스로 풀어볼 문제는 그냥 리스트에 있는 거 각자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걸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문제를 선별했는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시험에는 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항상 나오던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어렵거나 새로운 것들이 변별력 있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뻔한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항상 나오는 걸 빠르게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굳이 스스로 하면 되는 거지, 꼭 수능 특강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뻔한 거 빼고 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수능 특강에서 말고 이미 배웠을 만한 거 빼고 좀 중요한 테크닉이나 그러니까 딴 데서 배웠더라도 중요한 테크닉이나 아니면 수능 특강 책에 좀 새롭거나 어렵거나 독특한 게 있다 싶은 것들을 챙길 만한 걸 그냥 다 한번 뽑아 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뻔한 문제들이 아직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거 말고 오히려 이걸 빼고 뻔한 문제들을 먼저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다음 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해주셔도 좋고요. 수고하셨습니다.